안녕하세요. 코리안바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가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위해서 텍사스에 계시는 분들이 유권자 등록하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시간에는요, 웹사이트를 통해서 본인이 유권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법, 그리고 혹시 정보가 다르다면 수정하는 법, 그리고 처음으로 등록하시는 분이면 처음부터 등록하는 법을 가르쳐 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 투표장에 가면은 어떠한 분위기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투표 용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뻔히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 투표하는 것은 본인에게 부여된 가장 중요한 권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동안 조금 영어가 어색해서 못하셨던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어렵지 않으니까요. 제 영상을 보시고 차근차근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투표 자격부터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주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요. 우선 기본은 같습니다. 첫 번째 시민권이셔야 하고요. 두 번째 해당 주 거주법에 따라서 주에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텍사스 경우에는 이제 해당 카운티에 거주를 하셔야 되고요. 그 카운티의 유권자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카운티별로 나눠지게 돼 있으니까요. 이 점을 명심해 두시고요. 그리고 투표 날에 18살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투표는 11월 3일이니까요. 영상을 보시는 시점에서 지금 17살이고 10달 정도 돼 있으면 여전히 등록한 후에 투표가 가능하니까 이 점 역시 명심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4번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무조건 범죄자라고 해서 투표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전과가 있지만 형량을 마쳤거나 벌금을 다 물었으면 당연히 투표권이 있는 건데요. 만약에 지금 범죄 사실 때문에 재판 중에 있으면 케이스에 따라서 투표를 못할 수도 있다고 그럽니다. 다음은 텍사스에서 유권자 등록하는 순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해당되는 웹페이지를 제가 링크로 다시 한번 드릴 것이고요. 우선 웹페이지에 가시기 전에 본인 정보를 다시 한번 가지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름, 주소, 카운티 정보를 아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특정 도시에는 같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카운티가 나누어지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카운티에 속해 있는지, 달라스 카운티인지 덴튼 카운티인지 등등 확실하게 다시 한번 알고 계시고요. 운전면허증과 소셜 넘버를 또 확실하게 가지고 계시면은 웹페이지에서 등록을 하거나 본인 정보를 확인하는데 훨씬 편합니다. 그리고 혹시 예전에라도 이미 등록이 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시고요. 이것은 웹페이지에서 정보 입력으로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제가 확인하는 법 역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등록을 하시는 분은 이 웹페이지에서 레지스터를 하시면은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는 용지를 프린트 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정 주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서도 등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텍사스 경우는 온라인 등록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신청서를 다운받아서 본인의 서명과 날짜를 기록한 다음에 해당 카운티로 우편을 붙여야 됩니다. 역시 처음 등록하시는 분들을 위해 이거 역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중요한 데드라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대통령 선거는 2020년 11월 3일 화요일이 되겠고요. 영상을 찍는 시점에서는 한 달 반 정도가 남아있죠. 그리고 유권자 등록은 한 달 정도 전인 2020년 10월 5일 월요일까지 마치셔야 합니다. 우편 발송으로 등록을 하시는 분은 10월 5일 날짜로 이제 포스트 마크라고 그러죠. 이 날짜에 우체국에서 보냈다는 도장이 찍혀 있어야 하고요. 직접 카운티 오피스로 방문을 하실 분들은 10월 5일까지 방문을 하셔서 문서 작성을 하셔서 완료를 하셔야 됩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등으로 오피스 방문이 조금 꺼려지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미리미리 이제 우편 발송을 하셔서 등록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투표 날짜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직접 투표를 못 하시는 분들이 미리 일찍 우편으로 투표를 하는 것인데요. 여기에 관해서는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입니다. 혹시 이전에라도 투표를 하셨던 분은 이미 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 웹사이트에 가셔서 처음으로 하시는 분은 레지스터,
혹시라도 이전에 투표를 하신 분들이 있으면은 가지고 계신 정보를 입력하셔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로그인을 보시면요, 세 가지 옵션을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요. VUID는 보터 아이디로서 유권자 등록 아이디가 되겠습니다. 소셜 세큐리티나 텍사스 드라이브 라이센스와는 또 다른 유권자 아이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라도 혹시 유권자 아이디를 가지고 계시고 아시는 분들은요, 이 넘버를 넣으시고 생년월일을 넣음으로써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 이 보터 아이디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경우에는 두 번째 TDL, 즉 텍사스 드라이버 라이센스와 본인의 생년월일로서 이미 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드라이버 라이센스가 없으신 분은 세 번째 옵션인 이름과 카운티 정보 그리고 생년월일을 입력함으로써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은 이미 이전에 투표를 한번 하셨는데 오래되어서 주소가 바뀌었거나 한 이유로 서스펜스가 된 것입니다. 서스펜스는 사용하지 못한다 혹은 만료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주소가 바뀌었기 때문에 서스펜스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경우에는 Change Your Address를 함으로써 다시 스테이터스를 액티브하게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명심하실 점은요, 제가 계속 강조를 하는 것이 카운티인데요. 텍사스 실업수당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신청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 안에서 행정명령 같은 것들은 이제 도시, 시티 개념이 아니라 카운티 개념으로 돌아갑니다. 따라서 주소가 바뀌었어도 같은 카운티 안에서 주소가 변경되었으면 Change Your Address를 하셔서 주소 변경을 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혹시라도 포트워스에 사시는 분이 테런트 카운티에 계시다가 동쪽으로 달라스 카운티로 오셨다 이러면은 주소 변경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처음으로 다시 등록을 하셔서 텍사스 내에서 유권자 등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다음 오는 투표가 어떤 것인지 나와 있는데요. 11월 3일에 있을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전 화면에 이어서 주소 변경 계속 하고 있습니다. 주소 변경을 하게 되면요, 텍사스 드라이버 라이센스 넘버와 생년월일과 소셜 넘버 마지막 4자리를 넣어야 되고요. DPS 오딘 넘버라고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을 지금 숫자가 조금 작게 보일 수도 있는데요. 운전면허증의 위쪽을 보시면은 드라이버 라이센스 넘버가 있고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한 열 몇 자리 되는 긴 넘버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텍사스 드라이버 라이센스의 오딘 넘버가 되겠습니다. 이 오딘 넘버 역시 넣어주시고요. 이전 화면을 보시면은 보터 아이디가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전 화면으로 넘어가시면요. 보터 유니크 아이디가 나와 있었죠. 이 번호를 참고해 두셨다가 적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인께서 해당되시는 카운티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름을 바꾸셨다거나 혹은 주소가 변경돼서 이것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웰컴하고 본인 이름이 나오는데 이름이 맞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이름이 바뀌었으면 change name, 주소를 변경하시려면 change address, 주소와 이름을 둘 다 변경하시려면 change both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요. 지금 살고 계시는 주소를 정확하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주소에 굉장히 넓은 부분이 많은데요. 보통 필요한 부분은 하우스 넘버, 1, 2, 3, 4 앞에 붙는 넘버 되겠고요. 그 다음 스트릿 네임, 메인이다, 로얄이다 그런 식으로 스트릿 네임을 적으시고요. 다음번에는 스트릿 타입 되겠습니다. 스트릿인지 레인인지 블라바드인지 드라이브인지 등등을 선택해 주시고요. 위쪽에 드라이브 적지 마시고요. 위쪽에는 스트릿 네임만 적으시고요. 아래쪽에 스트릿 타입을 적으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아파트나 콘도에 사시는 분은 유닛 넘버 즉 호수를 넣으시고요. 도시, 시티 넣으시고 집 코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컨펌을 누르면은 성공적으로 주소를 바꾸셨습니다. 보통 30일 이내로 유권자 등록증을 보내준다고 하니까요. 우편물을 체크하셔서 등록증이 왔는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로그인 정보를 해서
드라이버 라이센스도 넣어보고 아니면 이름이랑 주소 등을 넣어보다 도저히 나오지 않아서 확실하게 처음부터 등록을 하셔야 되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등록하는 건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비록 영어로 등록을 하지만 본인 정보랑 사시는 곳만 넣으면 되니까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요. 차근차근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같은 웹페이지로 가셔서 Not Registered to Vote를 보시면요. 밑에 파란색으로 레지스터 하는 링크가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하시고요. 다음 화면으로 Voter Registration Application, 즉 유권자 등록 신청서가 나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미국 시민입니까? Yes 선택하시고요. 다음은 투표 당일날에 18살 이상이 되겠습니까? 인데 Yes 하시고요. 지금 17세 10개월 정도가 되어서 투표 당일날에 18세가 되면은 역시 Yes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 타입은 New가 되겠고요. 제일 아래에 보이는 질문은 혹시 투표 당일날에 도움을 주실 분은 Yes, 아니신 분은 No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같은 페이지입니다. 제가 화면을 위해서 이렇게 나눴는데요. 사실은 같은 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본인 정보를 계속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first name에 이름 적으시고요. middle name 적으시고요. last name에 성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former name은 혹시라도 이전에 쓰셨던 이름이 있으면 적으시고요. 생년월일인데 월, 일, 연도를 적으시면 되겠고요. 성별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화번호 넣으시고요. 여기에서 성별과 전화번호는 옵셔널이니까 적으셔도 되고 안 적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텍사스 드라이버 라이센스 넘버를 적는데요. 드라이버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으시면 적으시면 되겠고요. 혹시라도 드라이버 라이센스가 없으신 분은 다음 칸에서 소셜 세큐리티 넘버 마지막 4자리를 넣으시고요. 혹시라도 드라이버 라이센스도 없고 텍사스에서 주는 퍼스널 아이디도 없고 소셜 세큐리티 넘버도 없으시면은 이 3개 중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인 댁에서 살고 계시는 주소를 넣는데요. 카운티가 여기서도 나오죠. 본인이 해당된 카운티를 정확하게 선택을 하셔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스트릿 주소 적으시고요. 도시 적으시고요. 주는 당연히 텍사스로 고정이 되어 있고요. 집코드 입력하시고 기록을 위해서 이전에 살았던 카운티 정보를 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욱 아래로 내리시면요. 메일링 어드레스입니다. 혹시라도 위에 입력한 주소에서 우편물을 받으실 수 없으시면은 메일링 어드레스, 즉 우편 주소를 다시 한번 입력해 주시고요. 모든 정보가 다 맞는 것을 확인하셨으면은 확인 후에 서브밋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한 가지 명심할 점은 이전 화면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이 웹사이트에 입력을 하셨다고 해서 등록이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텍사스는 웹페이지를 통해서 유권자 등록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서브밋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에 보이시는 것처럼 화면이 뜨면서 프린트 어플리케이션, 즉 유권자 등록서를 다운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프린터 어플리케이션을 하시면요. 지금까지 입력한 정보가 대부분 양식에 채워져서 나오게 되고요. 혹시라도 비어있는 정보가 있으면 추가로 입력을 하시고 대부분 아래쪽에 사인하시고 날짜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서를 여기에 프린트된 주소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할 것은 여기 보이시는 것은 달라스 카운티에 나온 정보이므로 여러분께서 해당되는 카운티 혹은 주소에 따라서 우편을 보내야 되는 주소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프린트를 하실 때 이 주소를 확인하셔서 보내면 되겠습니다. 약간 첨언을 드리자면 별도로 소셜 세큐리티 넘버나 드라이버 라이센스 등등을 스캔해서 보낼 필요 없이 여기서 프린트한 이 문서만 봉투에 넣어서 우표를 붙여서 보내면 됩니다. 이렇게 설명드린 것 같이 웹사이트에 가셔서 등록 버튼 누르시고 본인 정보만 자세하게 입력하신 후에 프린트해서 별도의 추가 문서 없이 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다음은 뭘 해야 되나요? 이미 등록이 되어 있는데 주소를 바꾸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처음부터 등록하신 분들은 웹페이지에 보시면은 30일 이내로 여기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이러한 선거 등록증이 온다고 그럽니다.
이전에 혹시라도 비슷한 이러한 문서를 받으신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보통 이제 30일 이내라고 하는데 그 전에 올 것 같고요. 정보를 보시고 혹시라도 주소랑 이름 등이 잘못되었으면은 해당되는 카운티에 연락을 해서 수정을 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문서를 보시면 이제 프리싱트 넘버가 나오는데요. 즉 선거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카운티마다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요. 어떤 카운티는요, 꼭 본인에게 지정된 그 투표소로 가서 투표를 해야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카운티 같은 경우는 카운티 내에 속한 어떤 투표소에 가서도 투표를 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선거 등록증이 오면은 이것을 확인하는 법이랑 본인에게 해당되는 투표소 주소 찾는 법, 그리고 이전에 썼던 투표용지를 보면서 어떤 방식으로 투표를 하게 되는지, 그리고 투표소 분위기는 어떤지 또 제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미국에 있는 코리안 어메리칸으로서 그리고 텍사스에 있는 텍사스 주민으로서 유권자 등록하는 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2주 넘게 시간이 남아 있고요.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등록하는 법은 그다지 어렵지 않으니까요. 미국에 사는 한국인으로서 가지고 계신 권리를 잘 행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투표하는 법 시리즈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도 유권자 등록을 해서 투표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영상 소개시켜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